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분위기가 다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가 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505불에서 여러 번 막혔는데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열긴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우리는 또 네. 기자 대담에서 또 엔비디아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나누기도 하고 그 뭐 중국용 그랬는데. 그 수출 칩을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자사 제품들을 쓰기를 독려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마 된다. 투자 심리 회복에는 또 이렇게 요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사실 좀 다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만 네. 작년 10월 초에 그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죠 로리 로건 거기가 뭐 시장 금리가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다 했던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4분기 그 연말 랠리를 갖다가 촉발했던 시초였는데 그리고 나서 뭐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 같은 사람들 같은 얘기 하고 네. 있는데 그 로리 로건 총재가 또 그저께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그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까지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고 시장이 주목했던 거는 이 QT 양적 네네. 긴축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했고 또 어제는 보니까 연준 내 인사들 가운데 가장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뭡니까 굉장히 반대 입장을 표해왔던 미셸 고만 이사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은 없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뭡니까 많이 좀 밀렸던 상황에서 반등 나오는 김에 한번 또 시장에다 탄력을 한번 준 것 같아요. 좀 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하단에 나온 게 보니까 그 CME 패드워치 네. 어제만 해도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53%였잖아요. 많이 낮았었는데 간밤에 다시 60%로 확 올라갔죠.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하루 예측이 쉽지 않네요. 예 예측 쉽지 않은 거는 뭐 주식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뭐 새벽부터 눈 펑펑 온다고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네네. 아직도 대설 아직은 예보는 있어요. 예보는 있죠. 예. 예보는 있는데 그러니 큰 흐름만 맞춰야지 몇 시부터 뭐 눈이 온다 이런 거 잘 안 맞잖아요.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이게. 아,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 계속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반등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반등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많이 동조화되다 보니까 항상 미국장을 이제 많이 지켜봤었던 것 같고 미국장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좋았었는데 최근 좀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약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 특히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한 2%,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한 5%, 그리고 아마존도 2%대 크게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좀 일부 조정하는 흐름 속에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는 좀 강세장에 좀 베팅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좀 흐름들 봤을 때 비교적 이 변동성은 계속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몇 년간 좀 힘들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년에 증시 반등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는 그 강세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좋은 장에서도 악재 이슈 나오면 또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알래스카 그 항공 쪽에서 그 비행기 이제 사고 소식이나 회항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 정도 빠졌고요. 일부 보잉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알래스카 항공까지도 덩달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 정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아도 악재 있는 쪽에서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종목 섹터 장세는 계속 될 거다라고 올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바로 우리 증시로 와서 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좀 이렇게 같이 오르지는 못하고 코스닥이 이제 아웃퍼폼하는 분위기인데 그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예. 근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산타 랠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강했죠. 나왔고, 예, 그리고 그 개장 첫날도 비교적 강했는데 네. 그 이후로 쭉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 의아해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저는 시장 지수는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저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투영될 거로 보고 국내 중심만 놓고 볼 때는 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이끌고 시장 분위기를 이끌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이 연출될 거로는 보는데 다만 이제 중간중간 뭐 차익 실현이 됐던 뭐든 간에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장은 당연히 이제 스몰캡, 좀 테마 이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핫했던 테마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자금들이 쏠려 들어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만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일주일 정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강했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 지수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대체로 시장 분위기나 지수의 흐름을 볼 때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독 코스닥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어느 섹터 중심으로 테마가 좀 강했다 정도로만 시장을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올해 들어 처음 나왔으니까 네. 증권가 중심으로 올해 이제 지수 전망을 하잖아요. 예. 그걸 저도 이제 종합을 해봤는데 대체로 하단이 한 2,20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단이 한 2,900. 물론 증권사별로 좀 높게 보는 쪽과 낮게 보는 쪽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대체로 평균치로 봤을 때는 2,200에서 2,900인데 제가 과거 이런 그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 밴드로 놓고 볼 때는 밴드 폭이 좀 크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클 거로 지금 시장을 보지는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예측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코스피 그 전망하는 것들이 늘 맞았냐면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안 맞다 하더라도 저 증권사가 늘 제시해주는 코스피의 상하단 밴드는 우리가 나름의 그냥 기준점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움직임이 얼마나 나올까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잡아두신 상태에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에서 전망하듯이 변동폭은 좀 클 것 같고 그다음에 때로는 예측이 안 되는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종목들이나 섹터를 좀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저 화면에 코스피 예상 밴드 저 화면을 준비해서 보여주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상단 쪽에 3천자가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네. 저 3천자 보이면 3천 못 가거든요, 보통. 아, 오히려 역으로 예. 소장님이 시장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시장 오히려 빠지는 것처럼 예. 괜찮아요. 예.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정민 앵커 아침부터 아니 그렇다는 그래요. 거죠.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겁나죠. 막 3천 거르고 막 2,900이 막 대세를 이루고 이러면은 네. 오히려 더 불안하죠. 아, 나 급당황했어요 지금 정민 앵커 한 방에. 워낙 좀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예, 예, 그래요. 제가 좋게 평하잖아요. 한국의 루빈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뉴욕 얘기를 너무 짧게 끝내고 넘어온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또 이것도 컸던 것 같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보다 0.35%포인트 하락해갖고 3.01 거의 3%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인플레는 잡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도. CPI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아침에 그 이제 뉴스를 좀 접하긴 했는데 네. 보니까 일반인들 시각에서도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물가가 이제 내려간다. 물가가 이제 뭐 네. 내려간다기보다도 이제 물가 상승폭이 적정한 수준으로. 네네네. 상승세가 둔화된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뭐 물가 좀 안정화되면서 대체로 좀 물가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대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이제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주식 투자 또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좀 베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쪽으로 올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보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조금만 더 해보시죠. 오히려 오늘 저희가 진행이 참 묘했던 게 사실 어제 나스닥을 갖다가 그렇게 아웃퍼폼하게 한 데는 엔비디아 급등이 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향후 이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네. 통상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뭐 시세가 이렇게 고점 근방에서도 한번 시세를 내고 나서 그게 어떤 새로운 경지로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때도 있지만 그게 또 끝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 좀 버리기는 아까운 종목이고 네, 맞습니다. 이쪽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 요새 그 시장 자체가 어떤 네. 밸류에이션 가지고 적정 레벨 이런 걸 막 엄청 매겨서 가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간다에 네. 베팅하시면 좀 더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전망 나오는 거 보니까 대체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그 증권가 이제 추정되는 것들 보면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선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대체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좀 주가에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잘 가고 있는 와중에도 악재는 계속 들려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늘 제가 이제 투자할 때 호재도 있으면 악재도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냐 그건데 지금 뭐 주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호재에 훨씬 더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AI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작년부터 바람이 좀 불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는 있는 거고 새롭게 그게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가 많은 산업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무언가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거나 급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분위기 봤을 때는 네. 단순히 이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도 그런 거를 이제 분명히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엔비디아 주가가 좀 잘 간다는 것들은 또 많은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또 분명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당분간은 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시장이나 산업의 좀 기준점처럼 뭐 지표처럼 이렇게 보이지 예.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기자랑 짚어봤던 내용은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거든요. 사실 네. 그 저전력 AI 칩을 이제 양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또 트럼프까지 이제 대선에 나오게 네.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국 보호주의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우려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좀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중국을 이렇게 푸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되게 화두가 된 게 2018년도부터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벌써 한 6년째. 근데 이게 단순히 끝날 거는 아닐 것 같고 이미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뭐 트럼프가 됐던 또는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 측이 되든 민주당 측이 되든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존을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각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정책을 잘 피해서 그걸 좀 이익을 좀 이끌어낼 거냐가 중요한데 계속 엔비디아 CEO도 이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놓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 계속 푸시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분명히 자구책을 내놓고 팔 수 있는 칩은 최대한 팔려고 할 겁니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엔비디아의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또 대체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중국의 그 반도체 굵기, 그 정책 이슈 인해 가지고 많은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완벽하게 쫓아오진 못해도 계속 껄끄럽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그 전체적인 반도체 업계 분위기 봤을 때는 이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 5년, 10년 가서는 뭐 중국 쪽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일부 엔비디아나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흐름은 나올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때마침 이번 주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부터서 조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주춤할 때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원래 또 찬바람 불 때 제약 바이오 관심 가지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제가 그 어떤 산업이 좀 올라갈까 봤을 때 네. 바이오 쪽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역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진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별 종목 이슈라든지 산업의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 주가 흐름상 봤을 때 금리하고 늘 역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올해 이제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매크로와의 그 바이오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도 약간의 뭔가 트렌드를 좀 쫓아서 가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가장 크게 이제 화두가 된 건 제가 볼 땐 비만 치료제 쪽 같아요. 아, 그래서 위고비. 네네. 예.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도 일부 국내에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빅파마들과 좀 중소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신약 바이오 만드는 업체들 간의 뭐 네네. 관계라든지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업체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결과들, 뭐 임상 데이터 결과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특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섹터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한미약품, 동아이스티, 네네. 일동작, 유한양이 좀 기존 전통적인 제약사도 맞습니다. 많네요. 예. 네, 그래서 기존 제약사들이 이제 캐시카우도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예. 이 파이프라인들이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비만 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아쉽지만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일부 임상이 잘 되고 약이 나오게 되면은 하다못해 국내라도 시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전통 제약사들이 일부 이제 기술주들과 이렇게 좀 뭐 협약도 맺고 그런 게 지금 올 초에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여튼 테마가 됐던 뭐가 간에 일단 올해 또 트렌드가 분명히 이어진 흐름 속에 같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ADC라고 해가지고 약물 전달체 보통 플랫폼 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달이죠. 그 레고캔 바이오가 얀센하고 2조 네. 원 이상 기술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같이 이 약물을 잘 전달해 주는 그래서 이제 딱 원하는 곳에 약을 좀 전달해 주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해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역시 계속적으로 주목은 제가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약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닌 거고요. 미국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는 관련주라고 하는 소위 말해 치매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같이 그 연관선상에서 기대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가 좀 올해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JP모건 스퀘어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일 겁니다. 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 사실 여기는 대체로 빅파마들하고 일부 이제 여기 초청받은 이제 업체들과의 이런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파트너십도 맺고 뭐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투자 유치도 결과 나오고 또 이번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1대1 미팅들이 진행되면서 향후 2차, 3차 뭐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 바이오로직스 일단 비상장과 상장사 합쳐가지고 예. 총 6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발표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초청 기업이라고 해서 일부 언론 보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대체로 1대1 미팅에 어떤 기회들을 좀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당장의 결과물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갔다 온 이후에 결과물들 다시 한번 발표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향후 1월 뭐 말이나 2월 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즈음에서 개별 기업별로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네. 각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으로 지금 공시가 됐고요.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 재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하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전년 대비로는 35% 하락한 수치고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4분기가 67조 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실적은 조금 못한 거네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렇죠. 거네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특히 영업이익이 그래요. 예. 네. 이따가 또 삼성전자 주가 반응이 또 궁금해지는데.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이제 15% 이상 증가된 수치긴 전분기 합니다. 대비로는. 네, 전분기 대비로는. 네네.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은 거네요. 전분기 대비로 보면 좋은 증가한 거고 네, 시장 그러네요. 예상치보다는 좀 밑돌았던 거고. 예. 이 지금 뭐 오늘 같은 날 우리 장도 미국 장 저렇게 좋았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지금 네. 바이오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래 편이에요. 이것도 혹시나 뒷북이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바이오 많이 올랐어요. 그죠? 12월부터 꾸준히 11월부터 올랐죠. 꾸준히 예. 올랐고 뭐 셀트리온 그쪽 관련주들은 뭐 합병 재료까지 이슈가 있고, 했고 HLB 뭐 는 HLB도 이전 이전 상장. 상장해서 또 한 2배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 그거 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하고 나서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력과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그거 해가지고 사실 우리 2차 전지 합니다만 뭐 우리 또 유행하는 증시에 유행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햄버거하고 묶어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텐베거 그러는 거 10배 올랐다는 거. 근데 사실 사람 심리가 10배까지 다 못 챙겨 먹어요. 그 전에 보통 한 차익 두 실현을 배, 하죠. 뭐 예. 이렇게 50%만 해도 막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 근데 2배나 3배 되면은 당연히 그거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도 바이오에서도 단기간에 2달 만에 그냥 막 더블도 나고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러면 텐베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이오 쪽에서 글쎄요, 뭐 어떤 이쪽도 종목이 한번 나올지 이쪽도 한번 불 모르겠지만 붙으면은 겁난다는데 네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템버거 이제 10배 가는 종목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매년 등장했던 것 같고 작년에 포스코 DX가 대략 그 정도 간 것 같습니다. 10배를 그 대형주가. 근데 예. 제 주변에서도 포스코 DX를 사러 오시고 네. 어느 날 이제 계좌를 열어봤더니 수익률이 100% 됐다 해서 땡큐 하면서 매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적전 대비 10배 갔으니까 그분 예. 더 힘드실걸요? 네네네 100% 수익을 내시고도 예. 아쉬움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보통 10배 가는 기업들 그 어떤 분들이 수익을 내시냐면 사놓고 정말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열어봤더니 정말 많이 올라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배씩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뭐 시장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되게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수익을 못 내는데요. 여튼 올해 제약바이오에서 10배 가는 기업들이 등장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종목들이 보통 스몰캡이라는 종목들 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이제 크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종목을 이제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제 수익률로만 놓고 이제 보는 그런 그 투자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예. 예, 저는 이제 바이오도 좀 10배 갈 만한 기초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려 그 기업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지난달이죠. 그 레고캠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1조 한 7천억 정도인데 자기 시가총액만큼의 그 이상의 그 계약이 나왔거든요. 2조 이상.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오면은 다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뭐 퍼 10배 이상 받으려면 지금부터 10배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질문해놓고 제가 네네네 그런 기업들이 좀 저는 올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일단은 펀더멘탈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캐시카우 있는 전통 제약사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목도 10배 안 간다 하더라도 저점에 잘 사두시면은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한 2배씩은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무난하게. 전통제약산 비만 치료제 네네네. 도 있고. 그래서 저 예. 제가 작년에 바이오 다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안 봤는데
그 비만추리의 테마를 분명히 받은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2배 이상 갔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무겁다 해도 2배 이상 갔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그런 전통 제약사 중심으로 보시는 게 그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손실 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하면서 이익 쪽을 이제 바라보긴 하지만 내가 혹시 잘못 바라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도 항상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종목이 사놓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정성, 그건 바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좀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한 기업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한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저 뭐 주변에서 2차 전지 두 배 수익 내신 분들은 많지만 10배는 제가 못 받고요. 하기 좋은 말로 텐베그 합니다만 그쪽에 반베그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산 거에 지금 반토막 나서 지금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텐베그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이 시장을 갖다가 약간 투전판 비슷하게 여기는 그런 네. 용어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질문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렌드를 반영하는 용어기도 하죠. 예. 네. 그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나왔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이런 뭐 대형주, 대장주도 있습니다만 뭐 장비, 소재, 부품도 있겠고 아니면 또 약간 테마성으로 뭐 온디바이스 AI, 또 초전도체 관련주, CXL 이런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왔기 예. 때문에 제가 좀 몇 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시장에서 발표 전에 추정했던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입니다. 근데 앞서 예. 앞자리가 2조 원대였죠. 네. 그러면 네. 일단 시장 추정치보다 하회했는데 그렇죠. 1월 들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각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면서 다시 추정치를 업데이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정치가 4조 원을 넘겨 상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4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3조 7천억이 시장 추정치인데 이거를 네. 상회해가지고 4조 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불과 며칠 전 지난주입니다. 다 지난주 예, 나온 보고서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망보다는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 추정치를 뭐 하회했느냐 상회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는 여튼 이렇게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이제 나중에 다시 각 사업부별로 발표가 되겠지만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지금으로서는 실적을 볼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분명히 더 좋겠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좋아질 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삼성전자의 그 실적 봐서는 회복은 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가 좀 생각보다는 느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어디쯤 와 있나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가격을 좀 혹시 올리고 있거든요. D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낸드는 한 10% 전분기 대비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 팔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적으로 올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언제쯤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와, 간밤 뉴욕 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59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88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400원. SK하이닉스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8,400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 그 영향 좀 예상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7,7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47만 9천 원. 네이버도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0.3%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8,600원. LG화학이 1.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8만 5,500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1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네요. 예상 체결가 64만 1천 원. LNF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3천 원이죠. HLB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8,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0.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3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3,200원. HPSP가 1.3%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2,6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양시장 보니까 일단 오늘 반도체주가 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따 또 이재모 대표한테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CES 2024 공식 일정 전에 열리는 그 삼성 퍼스트룩 행사에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이 가슴 뛰는 사진들이 많네요. 장면들이. 이쪽이 보니까 반도체 쪽이 뭔가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AI하고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네요. 오늘 뭐 장도 좋고 하는데 삼성전자 이제 요번 기회에 그러면 팔만 한번 연하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불안하시구나. 왜냐면 8만 원대 상당히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 있어서 예, 조금 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요. 제 피셜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빠질 때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사실은 수급 동향을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예. 근데 결국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사긴 샀지만 아주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조금 샀던 거고 상대적으로 기관 특히 이제 단기 이제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가 좀 물량을 강하게 내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니까 대체로 삼성전자의 매도 시점은 제가 볼 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1년 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방향을 어느 순간 이제 틀 거란 말이죠. 네. 그 즈음이 제가 볼 땐 매도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기간적으로는 그때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8만 원 후반, 뭐 9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달되는 그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빠를 거냐 느릴 거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오늘 실적이 나왔지만 회복도가 약간 느리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주가 도달되는 속도도 느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쪽에서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기대치가 좀 반영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이 중간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뭐 더 올라간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드리자면은 항상 제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매수해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자금을 동일 시점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상승 여력이 좀 더 큰 종목이나 섹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놓고 보면은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 저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만 그냥 계속적으로 보유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현대차 그룹이 CDB, AAM 이거 뭐예요? 글쎄요. 네, 이번 현대차가 뭐 UAM하고 수소를
좀 각각의 제품들을 내놓거나 이제 솔루션을 내놓거든요. 아, SDB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뜻이고. 네네네. 그래서 AAM은 아마 이제 UAM의 어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래 항공 관련된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제품들 내놓게 되고 CES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가전박람회라고 해서 IT 전문 이렇게 박람회처럼 옛날에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약간 색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소규모 주제로 환경, 친환경을 또 많이 내세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션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고 SK그룹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 친환경 관련된 세션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2년 만에 이제 다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내세운 두 가지 주제가 수소하고 소프트웨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죠. 그 자회사인 슈퍼널도 이번에 UAM 관련된 동체 시제품을 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역시나 시장은 중심축 테마가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을 그 전시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요 무렵에 이제 항상 그 JP 모건의 그 바이오 관련한 컨퍼런스 그리고 요 CES 요 행사가 언급이 되는데 이 대표님 요 이벤트가 있을 때 이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나요? 통상적으로? 움직이기는 분명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이제 움직인다. 느꼈을 때는 네. 그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학회 시작 전에 좀 올라갔다가 학회 시작 전에. 학회가 늘 이제 끝나고 나면 중요 이벤트 끝나면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CES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슈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AI하고 로봇이 작년 1, 2, 3월 그러네요. 거의 한 개 분기 계속 예. 주도할 정도로 계속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화두가 하나 던져진 거죠. 요 시점에. 그래서 던져진 상태에서 그게 길게 보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ES 이벤트들은 그 이후에도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이라든지 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또 차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 주제는 AI이긴 한데 뭐 폭넓게는 전장, 자율주행, 그다음 로봇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들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요. 주요 기술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도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됐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이 이어져 왔던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특히 나스닥, 엔비디아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요 기술주들 줄줄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단 양시장 또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1% 이상 올라갑니다. 2,598포인트. 자, 또 이렇게 되면 2,600선 회복까지 불과 2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1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 2,599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코스닥도 0.9% 상승합니다. 88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컨센서스는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77,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2% 강세를 보여줍니다. 139,0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0.7% 상승합니다. 41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75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7% 상승합니다. 62,400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도 0.86% 올라갑니다. 187,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96% 올라갑니다. 474,000원. 네이버가 1.3% 상승합니다. 229,500원이고요. 기아도 0.9% 올라갑니다. 89,700원. LG화학도 0.7% 상승합니다. 4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소폭 오름세입니다. 316,000원이고요. 에코프로 0.94% 올라갑니다. 645,000원.
LNF가 1.7% 상승합니다. 20만 3,500원이고요. HLB 0.3% 올라가죠. 48,15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1.9%, 2% 강세입니다. 89,1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1% 상승합니다. 11만 3,3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 떨어집니다. 10만 3,100원. HPSP가 2.8% 강세입니다. 역시 오늘 또 반도체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4만 3,200원이고요. 리노공업 5.8% 강세입니다. 2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가온칩스가 7% 강세입니다. 58,900원, 59,000원 넘어서네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7% 강세입니다. 46,000, 47,000원 넘어서고요. 리노공업이 역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앞서 보셨다시피 강세 보여주고 있고 제주반도체도 5% 강세입니다. 2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 그리고 심텍도 1.6% 상승 중이고요. AD 테크놀로지도 4% 강세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4% 올라갑니다. 24,900원. 텔레칩스도 3% 강세고요. 칩스앤미디어도 3.6% 올라갑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HBM 관련주 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또 시세를 내줍니다. 지금 3.9% 상승으로 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4% 강세입니다. 그 밖에 DIT도 4% 올라가면서 21,300원이고요. STI도 4.9% 올라갑니다. KC텍도 지금 상승 중이죠. 4.7% 오름세고요. 그 밖에 EST도 5% 강세, 그리고 IMT도 2.6% 상승 중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모두 강세를 보여줍니다. 프로텍도 2.9%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KC텍 4.2%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섹터가 굉장히 흐름 좋고요.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간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8% 강세 6,530원이고요. 에티넘 인베스트도 3.18% 올라갑니다. 3,245원. 위지트도 11%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도 4% 올라가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3.4% 올라갑니다. 그 밖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그리고 CXL 관련주들도 올라가네요. 사실 근데 CXL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이제 CXL 그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이제 오킨스 전자, 코리아 서키트가 각각 1.5%, 1.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셈도 1.4% 올라가면서 11,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658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56억 원, 30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2억 원, 13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달러원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한 1,31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또 외환시장 달러 많이 좀 떨어지네요. 네, 환율 떨어지고 금리 낮아지고 뭐 주식이 갈만한 그런 주변 여건이 되네요. 네. 우리 뭐 개장 초 수급 상황 항상 알려주시는 거 보면은 참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잘하네요, 우리 개인들, 그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예. 그리고 진짜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쪽을 갖다가 계속 그동안 많이들 언급을 하셨는데 원래 확실히 이쪽으로 많이들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CX라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네오셈도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네오셈 지금 탐방을 열심히 잡아보고 있는데. 날짜 잡고 계세요? 네네, 연결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보통 제가 이제 탐방 잡는다고 해도 이제 회사 측에서 허락해줘야 날짜가 잡히는 거니까 예. 아직 못 잡고 있고요. 제가 뭐 CXL 대표적으로 네오셈 최근에 뭐 엑시콘이나 장비들이 사실은 관련주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좀 오른 상태이고요. CXL이 올해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작년에 HBM이 마치 주도 이제 테마처럼 떠오른 것처럼 떠오를 것처럼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이제 얼마나 시장 형성될까라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론은 어떠냐면은 엄청나게 시장이 뭔가 이제 커지거나 이제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의 규모는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려 이제 오히려 그 HBM 이제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에 올해도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좀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장주는 한미반도체 아니에요? 네, 일단 근데 한미반도체 쪽은 그 투자와 관련해서 장비 쪽이잖아요. 네네. 그쪽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 뭐 셋업이 되고 나서 이제 가동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실제로 후공정이라든지 또는 소모성 부품, 뭐 소재 업체들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 부품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다시 올라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주가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래서 기회원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뭐 제가 탐방 때도 소개시켜드렸던 BCNC 같은 기업들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조용조용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소모성 부품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해 기대치가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일부 업계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지금 연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소모성 부품 업체들이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후공정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패키징과 테스트하는 업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좀 나는 좀 노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겠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동사는 원래 아이텍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비메모리 쪽 반도체 테스트하던 업체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이텍 반도체에서 사명을 아이텍으로 바꾸고 밑에 이제 일부 기업들을 꾸준히 좀 인수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삼성 메디코스, 그리고 로봇 사업을 하는 리드엔, 그리고 2차전지 부품 쪽 사업을 하는 BA 에너지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인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도 지금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업인 반도체 쪽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용역 업체입니다. 이쪽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가 돼요. 근데 이미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업계 내에서 도태가 된 상태인 거고요. 동사는 새로운 장비 지금 도입을 하면서 5나노 이하의 어떤 그쪽까지도 지금 공정 테스트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 일부 고객사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기존에 국내 85개 이상 되는 팬리스 업체들을 추가적으로 대만 업체들까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본업단에서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메디코스가 하는 화장품은 대체로 OEM, ODM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폴마, 그다음에 코스맥스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캐파 한 4위 정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20년도 54억 매출이었는데요. 21년도 94억, 22년도 154억, 작년에 220억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한 300억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이제 OEM, ODM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브랜드 사업도 합니다. 퓨어레스트라고 해서 브랜드 제품 하나 내놓고 이거를 다이소 매장에 이제 까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올해도 역시나 최대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기업 중에 로봇 관련된 기업 중에 리드엔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동사는 통합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서빙 로봇을 많이 보실 건데요. 네네. 이 서빙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는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누군가 관제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필요한데 동사 리드엔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쪽에서 올해 수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주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강원랜드 이런 쪽에는 구축이 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로봇 사업도 시장에서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볼 때는 매출액은 대략 한 1,400억, 영업이익은 대략 한 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업인 반도체 쪽 인수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형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전년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라고 하는 것들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설 때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그런 흐름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니까 그런 흐름을 기대하면서 투자해보자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표님, 저 아이텍이라는 회사에 지금 많은 자회사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화장품, 의약품, 뭐 그렇게 로봇 통합 운영 솔루션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사,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러면 아이텍의 실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결 기준 다 잡히는 연결 기준으로 거고. 잡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애초에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M&A로 이제 기업 인수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본업인 반도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벌써 연차가 6년, 7년 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회사를 하나씩 또 인수해 오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고 결국 M&A로 지금 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텍 그룹사가 되는 거고 그룹사 밑에 이제 각각의 자회사들이 네. 각 분야별 사업을 하면서 매출 이익이 지금 더해지고 있고 지금 자회사들은 실적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자회사들은 전부 인수를 통해서 네네네 인수한 거고 리드엔이나 뭐 BA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인수할 때부터 이미 이익이 나던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 이제 캐시카우를 좀 깔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어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다녀오신 기업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난 12월 18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그 비타민 K2,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중에 비타민 K2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식품 첨가물을 신규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아마 승인하는 그 시점은 예상대로 3월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들이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주가가 갑자기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엑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엑셈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기업입니다. 사실 소개시켜드린 주가는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고서에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공 쪽에서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하시면서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공 쪽의 수주 결과가 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했었는데 동사가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 같아요. 이게 최종 사업 단계인 거고 그 앞전 단계에 이미 1차, 2차 수주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식이 어제 전해지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제가 지난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하나 공공수주가 있는데 바로 경찰청 쪽에 공공수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을 좀 추적 관찰하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